예,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오늘 하루의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오늘도 지금 상암동 근처에 있는 축구 때문에 아주 자동차가 꽉 막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키워드로 보는 승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볼까요? 윤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응급실 방문입니다. 이 응급실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 대통령이 뭐 문제 의식이 있다 없다 떠나가지고 한번 의료 현장에 가보시는 걸 뭐 바란다.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참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국정브리핑에서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신 뜻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 응급의료 문제나 뭐 의료 공백을 걱정을 안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에서의 말씀이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그게 이해합니다. 안심이 됩니까? 말로 아니, 한다고. 왜냐하면 지금 뭐 정치권이나 사회 내외에서 뭐 의료 체계가 붕괴됐다, 마비됐다, 뭐 의료 대란이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동요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 물론 지금 정부에서 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응급의료센터 뭐 한 40% 정도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뭐 전국의 대형 병원 중에서 25개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은 사실은 의대 정원 문제가 제기되기 전부터도 있어 왔고 응급이라든가 뭐 분만이라든가 중증 소아 뭐 의사 부족들 심각하게 겪어왔잖아요.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 문제를 들고 나온 건데 지금 사실은 정부가 다른 뭐 대안을 고민을 하려고 해도 의사단체나 뭐 이분들이 뭐 의견을 내질 않지 않습니까? 무조건 원래대로 돌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의료인실로 보면 의사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방향은. 그러면 의료계에서도 이게 의견을 내놓고 통일된 의견을 내놓고 정부에 맞아요. 촉구를 하든지 네.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국민의 의료 이 생명권을 문제로 해가지고 담보를 잡고 지금 강경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석 앞두고 뭐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그렇고 저는 대통령도 걱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군의관이나 공공보건의를 투입해서 뭐 공백을 막겠다. 붕괴할 정도의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추석 앞두고 국민들 안심시키려고 가신 건 잘하신 것 같고 예.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일찍 좀 더 자주 있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은 좀 맞아요. 있습니다. 조금 일찍.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메시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거나 이제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것인데 그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그 장소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의도가 있었든지 간에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들은 뭐 현장에 안 가고 기사를 쓰겠습니까? 현장 상황을 파악을 안 하고 기사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신문들까지 다 일면에 응급실 상황 심각하다 이렇게 쓰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대통령이 현장에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내용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라도 어쨌든 현장을 대통령이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들의 현장을 이번이 이제 9번째래요. 그렇죠. 현장을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현장을 내가 가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것은 남들어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데 다만 이제 이런 좀 거기서도 이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좀 더 와닿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번에 와보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좀 더 상황이 뭐 심각해졌다는 느낌도 든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이러저러한 대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감될 수 있는 메시지도 필요해야 했다고 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황은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메시지가 이번에 필요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가서 이제 낸 메시지를 보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응급 의료에 대해서 사실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은 언론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는 응급실 상황을 예를 들면 지금 더 이제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강화한다거나 하더라도 지금 소위 이제 언론 표현으로는 배후 의료라고 할 수 있는 응급실에서만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응급실에서 이 환자를 봤을 때 어느 과에서 이것은 봐줘야 됩니다라고 넘겨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다 이탈한 상황이고 그 효과로 예를 들면 전문의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이 연계가 잘 안 되는 상황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병원에 방문을 해서 보고 나서 또 지금까지 하는 다른 또 새로운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부족하고 아쉽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보건복지부 차관의 이제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데서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일단 내가 응급실에 가야 되느냐를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다면 그거는 경증이다. 거의 의식이 없는 정도가 돼야 중증이고 그래야 응급실에서 받아줄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게 맞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는 거여서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의 어떤 태세나 이런 것들이 이런 메시지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실제 안심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여서 좀 여러모로 머리를 맞대고 실제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거에 더해서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이 이게 대통령실에서 메시지 관리를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아니 아주 합리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좋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네. 얘기죠.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은. 네. 아유 근데 진짜 답답해요. 네. 메시지 관리가 진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좀 얘기 오래 하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입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SNS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아니 문다혜 씨가 할 얘기는 아니죠. 무슨 뭐 개인적으로 무슨 울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참 누가 봐도 비정상이잖아요. 우선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 재임 중에 태국으로 전체 이사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때도 의혹이 많았어요. 이건 뭐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근데 알고 봤더니 2018년도 이상직 전 이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회 이사장이 진흥공단 이사장 그분이 2018년도 3월인가 취임을 했는데요. 그 이사장 공모전에 내정됐다는 설이 벌써 바닥에 퍼졌고 그다음 이사장 되고 난 뒤 4개월 뒤인가 타이 이스타젯의 그 전 남편 서모 씨가 정무이사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독립생계를 꾸리지 못한 가족인 것 같다라는 거고 공직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의 일원이 돈을 받았을 때는 직접 뇌물죄가 성립이 됩니다. 형법상 수뢰죄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아버지가 이런 정도의 의혹을 받고 피의자 신분이 되는 상황이면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세상을 상대로 싸우자는 듯이 나오는 건데요. 이건 누가 봐도 부적절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왜 이 시기에 왜 더 일찍 하지 않고 몇 년이나 꺼서 이렇게 검찰이 들고 나오느냐 이런 거는 문제 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 자체 가지고는 가족이 항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문다혜 씨가 SNS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쓰는데 쓰고 싶은 게 있으면 예를 들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이 뭐 예를 들면 언론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잘못됐고 억울하다든가 아니면 언론 보도에 이러저러한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라든가
또는 검찰 수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고통이 심하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얘기 쓰고 뭐 이런 얘기로 주로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SNS에 쓴 내용도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 다른 말씀도 좀 썼는데 그런 말씀 봐도 이제 뭐 어쨌다는 것인지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해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불만 표시인지도 애매해서 이런 메시지를 올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해명할 내용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고소고발한 건 꽤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빠르게 수사를 해서 논란이 없는 방식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것도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창수 검사가 사실은 그 당시에 지검장이 된 이후부터 드라이버가 걸리기 시작해서 뭐 이러저러한 검찰의 내외의 사정과 엮여가지고 평론가들이 얘기하기 좋은 형태로 지금 얘기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전에 사실은 좀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사를 뭐 진행 중인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모로 협조적으로 수사를 받는 것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리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직정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독립생계인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독립생계가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검찰의 시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출가한 어쨌든 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지켜볼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뭡니까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낼 메시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공판 기일 전 정의신문에 지금 통보를 했는데 안 나가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피의자들의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안 나올 분이 특정한 메시지를 냈다고 꼬투리 잡히는 게 싫죠. 이분도 뭐 대통령을 하셨고 정치를 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안은 그렇습니다. 문다혜 씨가 SNS에 글을 올리는 순간 더 정폭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의견을 내놓는 순간 그게 논란을 더 키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이 메시지 관리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 역할 분담을 해서 민주당 내의 친문계 의원들이 전면에 서고 또 혹은 뭐 민주당이 TF나 특위를 구성해서 싸우는 형태로 하고 양산 사전은 침묵을 지키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기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뭐 아주 결정적인 국면의 메시지를 아주 정제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지 국면마다 어떻게 메시지 대응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이제 공판 전에 이제 증인 출석하라고 하는 요 차원에서의 이제 출석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하기 전에 또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이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실 이렇게 부르는 절차 자체가 사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도 있다. 그래서 출석하는 게 오히려 또 정치적으로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걱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뭐 메시지를 내야 되는 시기가 있으면은 아마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도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메시지는 뭐 필요할 때는 내온 분이잖아요.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계속해서 뭐 보도가 나올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천준호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김남 평론가님도 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시간 끌어가지고 왜 지금이냐. 그러니까 이 야권은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일가족을 건드려서 무슨 국면 전환을 한다는 뜻입니까? 뭐 의정 갈등 문제를 국면 전환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지금 의회 내의 의석 분포 때문에요. 국면 전환이 성립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전국을 강경 드라이브로 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주도권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껏 특검법 2개 가지고 세상을 쭉 흔들고
지금 의정 갈등 이 문제도요. 만약에 국회가 할 일이 있었으면 흔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의정 갈등 문제는 예. 개입을 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침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면 전환 이런 거는 뭐 그냥 공학적으로 하는 말이지 지금 상황에 부합하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죄송합니다. 1분. 아, 지난주에 1분 3초였는데 이게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판단하기가 어렵죠. 내밀한 부분에서 뭐 이루어지는 일일 테니까 있다면 의도가 있다면. 예. 근데 그런 국면 전환 의도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지금 국면에서는 선거강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추석 앞두고 예를 들면은 다들 추석 밥상에 둘러앉아서 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를 바라는 국면 전환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것이 그 얘기하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긁어부스러 만드는 꼴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다 해도 성공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이게 국면 전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치 솔직히 요새 저는 들여다보면 진짜 화나요. 맨날 소주 먹고 자는데 좀 소주 안 먹고 자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술은 좀 줄이시는 게.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